네, 화요일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코너입니다. 대담한 기자들의 뉴스 대담 시간이고요. 오늘 함께할 기자들이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세 분이 나오셨는데 먼저 MBC 조수원 기자, 저희가 오늘 방송하면서 첫 곡으로 오아시스 노래를 틀었는데 제가 제목을 글쎄 죄송해요. 틀리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조승원 기자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어제 누구 만나고 오셨습니까? SNS에 뭐 사진 올렸다는 설도 있고요. 그런 얘기까지. 네, 취재를 우리 그 제작진에서. 어제 저 오아시스의 노엘 갤러거를 만나고 왔습니다. 네.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를 직접 하셨어요? 예. 언어는 어떻게? 한국어로? 통역 훌륭하시죠. 그럼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 MBC 뉴스. MBC 뉴스에서. 인터뷰 풀 영상과 함께 이번 내한공연 하이라이트까지 다 준비하려고 합니다. 네, 굉장히 기분 좋은 표정을 오랜만에 짓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정상근 기자, 지난주 금요일 황희정선 코너에서 황교안 대표 광주행을 두고 이런 얘기를 했죠. 자기 자식이 남의 자식을 폭행했는데 사과도 없이 그 집에 밥 먹으러 가는 거다.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비유를 해서 나름 화제가 됐습니다. 나름 화제가 됐나요? 네, 나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5.18 기념식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좀 어떠셨어요? 보시고? 황교안 대표가 좀 가장 눈길을 좀 끌었던 거는 가서 이 총리 시절과는 달리 임을 위한 행진곡을 같이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니 그 집에 가서 밥 먹는데 식사 일정만 지키면 끝인가 생각이 들고. 근데 정작 이제 그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이죠. 새로 추천한다고 하는데 전체 좀 자격이 없는 사람 여전히 한 명 좀 남겨놓고 있고 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의지가 있는 건가 진상규명에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아직 출범을 못하고 있어서 참 난항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 한겨레 21 하영 기자, 지난주 이 시간에 김학의는 구속, 승리는 불구속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 맞죠? 네, 그냥 그렇게 한번 예견해 볼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촉이 대단하신데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요? 예, 다른 것보다 이 현재의 권력 구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리고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솔직하게 경찰도 검찰도 인정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조직 논리가 작동하는 권력기관 검찰이죠. 환부를 도려내는 자고 속전속결이니까요. 지금 현재 그 김학의 사건에 본인들의 관련된 검사. 그러니까 수사팀이 누구였든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누구였든 일단 가고 본다라는 논리가 작동한 것 같아요.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니까 좀 더 봐야 되겠고요. 오늘도 촌철살인 비유와 날카로운 촉 부탁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비유와 촉 저희들한테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8001번 혹은 무료죠. 미니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구속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지난주 목요일에 김학의 씨가 구속이 됐습니다. 어떠셨어요? 지연된 정의의 승리?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너무 거창합니까? 조성원 기자?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직 승리한 게 이게 정의의 승리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아직 구속이잖아요. 일단 구속만 됐다. 일단 구속만 된 거예요. 산 넘어 산이죠. 앞으로.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정작 제일 궁금한 거는 아직 해소가 안 됐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게 일단은 뇌물 혐의로 구속이 된 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그 동영상 그게 실제 있었던 일인가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성폭행으로 이어졌던 일들인가라는 것에서 궁금해하시는데 이 부분은 아직 좀 규명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의의 승리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너무 마침 이르다. 또 승리가 불구속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이런 애드립은 자주 나오는 애드립이 아닌데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은 쉬겠습니다. 그 박준영 변호사, 재심 변호사로 워낙 유명한 변호사잖아요. 그런데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리신 것 같아요. 이 정의의 실현이라기보다는 무서운 세상을 본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글을 올렸고요. 이것을 통해서 권력의 의지와 여론의 압력으로 집요하게 파고 또 파서 사람을 잡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봤다. 예상과는 좀 저 개인적인 예상과는 다른 결의 글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누가 해석을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일단은 이 점을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은데요. 별건으로 수사한 것은 어느 지점에서건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구속 사유로 제기된 것이 정말 구속될 만하지 않은 것인가에 대한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박준영 변호사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요? 실제로도
이런 문제점이 굉장히 신선하기도 하고 가끔 잊고 지내는 원칙을 잊고 지내는 것에 대해서 좀 충분히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박준영 변호사 다운 얘기입니까? 네. 개인적으로 그렇죠. 알기는. 네. 그 조수홍 기자 어떻게 보셨어요? 이 부분은?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분을 모릅니다. 네. 그리고 저는 모르고 그다음에 대신에 되게 아주 뭐 그동안 훌륭한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랬죠. 아마 저보다는 이 사회를 위해서 아마 100만 배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그런데 저는 약간 생각은 다릅니다. 이번 그러니까 사건에 어떤 대해서는? 부분에 생각이 다르냐면 일단 제가 오늘 그 글을 읽어봤어요. 사실 그 글을 읽어보면서 든 생각은 제가 딱 그 글을 다 읽고 나서 든 생각은 그래서 뭐 영어로 얘기하면 so what? 그렇죠.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박 변호사께서 추후에 아마 글을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던져놓고 그냥 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자기는 발부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구속영장이란 거는 검찰이 청구한 그 기록 그리고 첨부한 기록과 그 영장 내용을 다 보기 전까지는 제가 구속영장은 정말 판사 마음이라고 말씀드린 건 왜 그러냐면요. 그거는 함부로 옆에서 다른 사람 제3자가 예단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기록을 다 본 사람만이 어느 정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고 뭐라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저는 별 의미 없다 보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단락 이게 세 번째 단락이 좀 저는 좀 약간 좀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지금 전문을 다 보고 계시는 거군요. 제가 지금 전문 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고 있으면 여기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권력의 의지와 여론의 압력으로 집요하게 파고 또 파서 사람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사실. 이게 정의의 실현이라기보다는 무서운 세상을 본 충격으로 먼저 다가왔다고 쓰셨는데요. 제가 이 말을 그대로 그 느낀 거를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거를 갖다가 김학의 최초 수사할 때 이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돌려드린다면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검찰의 의지로 집요하게 파고 또 파서 사람을 마음 놓고 풀어줄 수 있다는 사실.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사건 기자로서 그걸 목도하면서 이 세상이 정말 무섭다고 느꼈습니다. 정반대로. 이 말은 제가 당시에 검찰에 대해서 느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김학의 그 전 차관이 동영상은 물론이고 심지어 윤중천도 모른다면서 계속 아니다 모른다만 반복해야 하는데 이걸 검찰이 다 받아준 거 아닙니까? 당시에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부터 시작해서 온갖 영장 몇 번 기각했습니까? 10번 기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사가 어그러졌는데 그걸 보면서 기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진짜 정말 이 세상 무섭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비유하신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조정훈 기자는 워낙 그 당시에 이 장제한 사건 그리고 그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워낙 깊게 그 취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막 부르르 떠시는 그런 분위기고요. 사실은 이 권력의 의지 때문에 지금 조수원 기자가 얘기한 대로 권력의 의지 때문에 당시 수사가 제대로 안 됐던 부분을 먼저 좀 지적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상근 기자는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지금 앞서 두 분은 약간 해석이 다르셨으니까. 뭐 반반으로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지만 근데 사실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준영 변호사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증거가 없이 뭔가 여론을 몰아가서 뭐 한 사람을 구속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원칙.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듯하게 저는 이렇게 들렸는데 근데 다만 저도 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김학의 씨가 등장하는 동영상을 목도로 했잖아요. 목격을 했고 그 실체를 봤고 그런데 그동안 이제 구속이 안 되고 6년 동안 뭐 자유롭게 뭐 변호사 생활까지 하면서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대중들의 시선에서 좀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이른바 이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 같은 경우는 피해가 좀 막심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오히려 권력의 의지와 여론의 압박으로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오히려. 좀 들어서 그렇군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은 그 문장들을 보면서도 각자 느끼는 해석들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박준영 변호사가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바로 그중에 하나가 명함이에요. 윤중천으로부터 많은 명함들이 압수됐는데 그 명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들이 부풀려진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죠? 명함으로 성접대 의혹이 나온 적이 있었나요? 저도 이게 어떤 건지는 비약 같다는 느낌도 들고 어떻습니까? 그래서 혼자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내부 분위기를 그렇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건 충분히 오해될 만한 소지는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모르는데 이거를. 그다음에 하 기자께서 아신다 그러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저는 그거 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오늘 그 글 읽어보면 이 분명히 이렇게 쓰셨거든요. 제가 김학의 사건 기록을 보지 않았다면 저는 정의의 실현으로 이 상황을 해석했을 겁니다. 이렇게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본인은 그 김학의 사건을 갖다가 뭐 굉장히 뭐 조사를 많이 하신 걸로 이렇게 그런 식의 표현인데 제가 알기로 사실 이분이 그 처음에 그 과거사 거기 진상조사단 들어갔을 때 원래 조사하신 거는 형제복지원하고 PD수첩 그다음에 정현주 사건을 조사하셨거든요. 정현주 사건까지. 그러다가 김학의 사건 팀이 해체가 됐다가 다시 나중에 이제 구성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5팀에서 수사하다가 이게 해체돼가지고 아마 이제 8팀이 구성이 돼가지고 거기서 할 텐데 그때 잠깐 참여하신 걸로 알다가 나중에 이제 나오셨잖아요. 김학의 사건을 그렇게 열심히 하셨나? 그렇게 많이 아시는지 저는 그 본질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오늘 또 그 거기다 쓰셨잖아요. 페이스북에다가 여러 가지 쓰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외부 참여한 외부 위원들은 저 자료 다 못 읽어본다. 자기도 집에 가서 읽어본다. 그런 얘기 쓰셨잖아요. 김학의 사건과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읽어보셨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하더라고요. 한번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하영 기자가 대신 취재해 주시는 것으로? 여쭤보긴 하겠는데요. 요즘 위원들이 통화가 잘 안 돼서 최대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근데 이제 서비스를. 이 변호사가 그러니까 박주영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은 사실은 한번 걸러야 할 것 같긴 해요. 지금 방금 조성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문제를 지적할 대목은 있어요. 열심히 읽었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정보값이 좀 과도하게 주어지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과도하게는 본인이 평소에 접했던 것보다 좀 많이 주어지면서 본인이 약간 혼란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느낌도 좀 있어요. 그거는 저 또한 인상비평으로 존재하는 페이스북 글인 느낌이 있어서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후속 취재 부탁드리고요. 정상은 기자, 그 김학의 전 차관 구속은 일단 됐지만 이게 뭐 주말에 첫 소환 조사도 그렇고 오늘 오후에도 소환했다고 하는데 별로 협조적이지 않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아예 처음 소환됐을 때는 부인을 했죠. 그러니까 윤중천 씨를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다가 영장실질심사 때는 뭐 만났을 수도 있지만이라고 살짝 좀 증언을 좀 바꾸는 좀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모르는 건 아니다 이 정도. 구속된 이후에는 아예 그냥 그 진술 자체를 다 거부를 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처음에 이제 구속된 이후에 처음 검찰이 이제 불려 나왔을 때도 뭐 이렇게 뭐 본인이 변호사랑 얘기를 할 시간이 부족했다라면서 진술을 안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랬는데 이게 아마 좀 그 시간을 좀 지연하려고 그러니까 검찰보다는 법원에서 좀 판단을 구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김학의 전 차관의 태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그만큼 버틸 수 있다. 한마디로 증거 뭐 없을 것이다라는 어떤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조성 기자님. 김학의 전 차관은 법률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 그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검찰의 수사 전략이나 다 꿰고 있으실 거니까. 근데 증거 이 부분은 저도 좀 모르겠네요, 진짜. 이 부분은. 그렇죠? 지금 뭐 구속 자체가 전략이었다라는 해석까지 나오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봐요? 그거 너무 그거는 좀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윤중천 씨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그 김학의 전 차관하고 성범죄를 같이 공모한 혐의가 적시가 돼 있다고 하는데 뭐 일단 그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한겨레 21 하영 기자, MBC 조승원 기자 그리고 미디어 전문 정상근 기자와 대담 코너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앞서 대화 들으시고 방송 들으시고 7523번님 보내주셨어요. 문자를. 박준영 변호사 불러서 같이 이야기하는 게 좋겠는데요. 안 그래도 저희가 최근에 섭외 요청을 드리긴 했는데요. 요즘 언론 인터뷰에 잘 응하진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 더 인터뷰 요청을 드려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윤중천 씨가 두 번째 구속 심사를 영장실질심사를 내일 오전에 받죠, 하영 기자? 네, 맞습니다. 저번처럼 촉을 한번 세워주시죠. 어떻게 될까요? 어려운데요. 이번엔 좀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데 좀 난해합니까? 근데 구속이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윤중천 씨의 혐의만으로 만약에 영장을 청구했으면 저는 아마도 불구속을 예견을 했을 텐데요. 김 전 차관하고 2007년에 함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봐서는 일종의 승부수가 아닐까 보여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이번에 반드시 구속을 시켜야 하는 그런 논리를 구축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수사 기록은 저도 볼 수 없어서 그렇군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속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은 좀 듭니다. 구속이 가능할 그 끝에 예, 조심스럽습니다. 좀 흐리셨어요 지금. 예. 네. 원래 뒤에 붙는 말이 길어질수록 자신감이 떨어지는 그렇군요. 네, 참고로 윤중천 씨는 내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데요. 강간치상 그리고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고 합니다. 다음 주제 고 장자연 씨 사건 얘기도 한번 해보죠. 저번에 또 조성원 기자가 그 핏대를 올려가면서 얘기를 하셨던 부분인데. 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배우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해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하영 기자 그 내용 간단히 요약 좀 해주시겠어요? 과거사위는 어제 과천 청사에서요. 그 소속사 대표, 그러니까 장자연 씨의 소속사 대표죠. 네. 김종승 씨의 술 접대 강요 의혹과 조선일보 방사장, 네. 성접대 의혹, 그리고 네. 조선일보 수사무마를 하려고 했던 의혹, 네. 그리고 검찰과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 재수사를 공고한 것은 한 가지만 빼고는 없는데 재수사는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에서 위증한 네. 것 하나만, 그 위증 사건만 빼놓고는요, 모든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문제 그리고 증거 불충분 문제로 재수사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소시효가 네.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진 특수강간과 네. 관련돼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재수사 공고를 하지 않아서요.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용두삼이라고 해야 됩니까? 조성원 기자 어떻게 보셨어요?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그런 거잖아요. 지금 수사는 부실했고 거기에 심지어 외압도 있었고 근데 처벌을 못한다. 네, 이번 결론이 그런 것 같아요. 결론이 그런 거 같군요. 수사는 부실했으며 외압까지 있었고 심지어 심지어 외압까지 있었지만 우리는 아무도 처벌하지 못하고 결국 끝나게 됐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이거는 뭐 지연된 정의 찾을 사건도 아니게 돼 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네. 이게 그 2009년 있었을 때 처음 고인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네. 있었던 그 수사 결과랑 묘하게 좀 오버랩이 됐던 게 네. 그때도 사실 이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이 김종승 대표 그리고 유장호 매니저 네. 두 사람뿐이었는데 네. 이번에도 이제 유장호 매니저의 위증 관련된 재수사 공고만 한 거죠. 네. 네. 핵심은 건드리지 못하고 계속 주변부만 건드리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김종승의 위증. 김종승. 네, 김종승. 지금 그 내부에 김영희 변호사 단장이었던 김영희 변호사가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참담하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다수인 외부 의원 목소리가 묵살되고 소수인 검사들, 그러니까 총 6명 중에 검사 둘, 변호사 둘, 교수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명의 검사들 의견만 반영됐다 내부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뭐 김영희 변호사 말에 따르면,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내부 단원 2명, 뭐 외부 단원이 4명인데 네. 사실 대검찰청의 과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라서 뭐 외부 단원 4명의 역할이 좀 중요했고 또 실제로 이제 법무부 산하의 이 진상 과거사 조사단에서는 네. 뭐 그래서 다수결 의견식으로 좀 따랐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수 검사 의견을 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다수 의견이 좀 완전히 묵살된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고, 이 김영희 변호사의 얘기는 사실상 검찰이 자기 조직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네. 좀 이런 행위를 했던 거 아니냐, 좀 그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영희 변호사 얘기는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사들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박준영 변호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SNS에 또 글을 올렸습니다. 뭐 교수와 변호사들인 외부 단원들이 사건 기록을 다 완독했겠느냐, 뭐 이런 취지고요. 그런데 과거사위 위원들이 심의 과정에서 바로 잡은 게 바로 장씨 사건 조사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박준영 변호사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외부 위원들이 오버했던 부분을 이 내부 위원들이 바로 잡았다, 뭐 이런 논리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죠, 하영 기자? 뭐 일단은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이것 또한 그 박준영 변호사가 직접 해명하지 않는 이상 여기서 판단하기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박준영 변호사 뭐 편을 드는 것은 아니고요. 저 또한 이 박준영 변호사 무슨 말을 하는지 저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 말 그대로라고 하면 뭐 도저히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들이 네. 다 완독했겠느냐예요. 아까도 조승원 기자가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교수와 변호사들이 다 완독을 했죠. 하고 이
이 사건 조사만 해도 몇 개월에 걸쳐서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리고 중간에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사실상 중계 보도가 됐었어요. 그런 것이어서 실제로는 지금 김영희 팀장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군요. 결과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좀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한 이제 보도가 오늘 내일 걸쳐서 계속 나올 것이고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재수사 권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요 이유가 뭐 증거 부족이나 아니면 공소시효 뭐 이런 것들인데 최근에 PD수첩에서 이 장재현 씨의 통화 기록이 사라졌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사실 이런 게 사라졌으면 이건 수사를 통해서 왜 사라졌는지 이것도 밝혀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우리 같이 일반인들이 보는 시각인데 어떻습니까, 조성원 기자? 이런 거는 기대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저는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네. 그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그 신문이나 이 신문 기사나 네. 이만 보시지 말고 그 법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네.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법무부 홈페이지에 법무 뉴스라는 란이 있고요. 네. 거기에 보면 보도 자료라 그래서 제가 직접 가지고 나와봤는데 26페이지짜리 보도 자료를 통으로 올려놨습니다. 파일로 그냥 PDF 파일로 다운받으시면 되거든요. 네. 혹시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좀 관심 있으신 분은 이 보도 자료를 한번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번 읽어보시기를 꼭 권하고 싶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보도 자료는 언제 올린 어떤 내용 관련? 이게 이번에 나온 보도 자료예요. 이번에 나온 5월 20일 월요일 날 월요일 또한 날. 보도 자료를 네. 통으로 올려놨습니다. 네. 올려놨는데 제가 이거를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다가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뭐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진짜 이거 농담이 아니고요. 한 번만 읽어보십시오. 그 법무부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읽어보면요. 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을 때마다 이거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앞으로 경찰과 검찰이 절대 이런 식의 수사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교과서적인 내용들입니다. 이게 절대 이렇게 수사하면 안 된다. 네. 이 앞으로 법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교과서가 될 만한 26페이지짜리 내용인데요. 읽어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PD 수첩에서 이미 보도했던 온갖 수사의 문제점들 이게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경찰이 소개해 주실 수 있는 대목이 있나요? 예를 너무 들면? 많아서 제가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찰의 부실한 압수수색 이것도 옛날 PD수첩에서 얘기했죠. 이 항목 보면 1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 보면 조선일보 방사장 등이 적힌 다이어리 이런 것도 심지어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다 적시가 돼 있습니다. 심지어 장자연의 수첩, 다이어리, 명함 등도 거의 가져가지 않았다. 심지어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데 장자연 씨가 원래 썼던 핑크색 모토로라 휴대폰을 이걸 아예 가져가지도 않고 심지어 이거를 압수물 분석도 하지 않았다. 뭐 너무 가네요. 많습니다. 그다음에 뭐 PGB 이것도 나온 거죠. 뭐 주요 인물에 대한 1년치 통화 내역 조회했으나 현재 보존된 수사 기록에는 통화 내역이 편철돼 있지 않다. 없다. 뭐 이런 식입니다. 심지어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 유족이 당시에 봉은사에서 장자연 문건을 건네받을 당시 녹음한 녹음 파일 녹취록도 없다. 장자연 씨가 사망 직전에 발송한 문자 메시지 3통은 삭제됐는데 그게 복구도 안 돼 있다. 복구가 왜 안 되죠? 여기 그대로 읽어드릴까요? 여기 휴대폰에서 삭제, 복구 불가된 점이 석연치 않으나 각각 다른 분석기기를 이용해서 포렌식 이루어졌고 휴대폰 포렌식을 할 때 삭제된 문자 메시지가 복구되지 않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때도 있어서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수사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안 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요? 수사 자체를 이거는 봐야 됩니까? 당시 검사나 경찰이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이거 읽어보시면 당시 경찰과 검찰은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수사 자체를 자기들이 방해한 거예요. 지금 보면. 지금 이게 법무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보도자료 자체가. 네. 지금 잠깐 읽어주신 대목만 해도 저희들이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재수사하자는 거였잖아요. 원래 취지가. 그런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김종승에 관한 부분 여기 보면 다 나와요. 자, 김종승이 장자연을 추가로 협박한 의혹에 대해서도 뭐라고 결론 내렸냐면 추가로 장자연을 협박한 사실이 있다라고 이번에 조사를 통해 드러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김종승의 추가 협박 범죄 사실은 2014년 7월 1일 공소시효 완성됐음.
이런 공소시효. 식이에요. 다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당시에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부분들 다 처벌할 수 있었던 건데 그렇죠. 네. 그걸 다 그때 당시 수사 초기 자체 처음 수사할 때 자체가 너무 엉망으로 엉터리로 정말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공소시효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엉터리를 했는지가 그 PDF로 깔끔하게 정리가 됐군요.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정말 그 정립이 돼 있는 나라라면 네. 공소시효 상관없는데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아무것도 처벌 못해요. 진짜. 네, 지금 문자들 많이 주고 계신데요. 3161번님 수사가 아니라 사수를 했군요. 이런 논평이 있었고 4723번님 법무부 홈페이지 5월 20일 26페이지짜리 PDF 파일 꼭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거 체험해보겠습니다. 이런 문자. 그리고 7849번님 저희 같은 힘없는 시민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책은 없는 건가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보면은 그 권력에 약간만 좀 다른 마음을 먹으면 그냥 누군가의 사망이 이렇게 묻힐 수도 있구나. 굉장히 좀 참담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안 했던 거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근데 이 문제는 지금 당장 문제를 놓고 생각해 보면은 사실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수사가 네. 필요한 대목들이 있는데 네. 아까 하하 행장님 말씀하셨던 그 이른바 이제 그 특수강간 네, 네. 뭐 이제 장자연 씨에게 약물을 먹이고 그다음에 뭐 그런 안 좋은 일을 했다라는 네, 네.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조사단에서 뭐 수사를 권고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군요. 이 김명희 변호사 말에 따르면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수사를 할지 안 할지 검찰에서 검토해 보라라는 의견식으로 네. 전달을 했는데 네. 정작 이제 법무부 과거사 조사단 위원회가 이제 결정을 내린 거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는 식으로 미리 결론을 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단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네. 조사단에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강제 수사를 동원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증거가 없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하겠다라는 거는 이게 좀 논리가 안 맞네요. 적절한 것인가라는 그런 없으니까 생각이 들 수사를 수밖에 없는 거죠. 통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증거 없으니까 그냥 그만둬 이런 논리인데 이 그 과거사위원회가 조선일보 일가에 대해서는 상식에서 벗어난 봐주기 수사가 있었으며 조선일보가 당시 경찰 수뇌부에 압력성 메시지를 전달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조선일보가 여러 번을 그 할애해서 입장을 밝혔어요. 정상근 기자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조선일보 보도를 보고 피가 거꾸로서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다 혈압 오르시는. 네. 왜냐하면 이렇게 그동안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서는 조선일보가 말을 안 했거든요. 뭐 계속 이제 최대한 본인과 본인 회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는데도 얘기가 없었는데 네. 어쨌든 조선일보가 오늘 뭐 1면, 뭐 10면, 11면을 털어서 기사를 썼는데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도 의혹에 대한 게 아니라 네. 이 조선일보 방사장은 억울한데 네. 그 이른바 이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계속 억측을 하고 모함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이 조선일보 지면에 이 조선일보가 성명을 내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 과거사위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건데. 네. 그리고 이제 뭐 방씨 일가는 이 장자연 씨가 적시한 조선일보 방사장과 무관하다라면서 이거는 이제 전 스포츠조선 사장이라는 주장을 또다시 반복을 했고 또 방정호 씨는 장자연 씨가 있는 술자리에 동석을 했지만 뭐 무슨 자리인지 모르고 동석을 했다는 네. 방정호 씨 일방적인 주장을 반론 없이 다시 시키기도 했습니다. 담았군요. 네. 다른 기자분들 보셨습니까? 이 조선일보 저는 반론?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제 지금 화제가 된 것은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당시 경찰청장인 강일학 청장과 네. 그리고 경기 청장이었죠. 조현호 청장이 만났다. 당시에 네, 당시에 만났다. 이런 이야기가 알려졌는데 조선일보 이거를 부인을 하고 있고 강일학 청장은 만났고 조현호 청장은 만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 말고 다른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것도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인데요. 네네. 그 조선일보 쪽이 수사 기록을 제공받았는지 그리고 통화 내역 삭제를 시도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어요. 사실 이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수사 상황을 조선일보 법조팀이 다 알고 있었고 진술서를 실시간으로 받아보더라라는 진술이 있었어요. 그럼 굉장히 심각한 이거 엄청난 거 아닌가요? 일이에요. 수사 기록을 유출했다는 수사 기록은 아무나 볼 수 없는 것이고 그럼요. 실제로 피의사실 공표라는 범죄거든요. 그리고 이런 진술도 있습니다. 네. 조선일보 법조팀장이 방아무개 씨가 장자연에게 맨날 전화해가지고 그 통화 기록 뺀다고 고생하고 있습니다라는 네. 그런 진술도 있었어요.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매우 구체적입니다. 네네. 하지만 이런 진술 외에 추가 진술이나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네. 물론 못하였는지 안 하였는지는 이건 청취자분들도 판단을 할 것 같은데 하실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분명한 건 이 외압 행사 의혹이 그냥 넘어가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범죄에 가까운 피의사실 공표라는 범죄에 가까운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1208번님 문자 주셨는데 공소시효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건지 법 어기고 시간만 지나면 다 무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고요. 9823번님 부실수사 담당자는 처벌 안 되나요? 이런 문자. 7070번님 수사란 것이 아니라 수사를 빙자해서 범인을 감춰주느라 애썼네요. 네, 0455번님 속이 부글부글합니다. 왜 이렇게 국민들 속을 뒤집는지 우린 누굴 믿을까요?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요. 조수원 기자 마지막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추가 제보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추가 제보가 있어도 큰 흐름에 지장이 없습니까? 지금 없습니까? 이대로라면 어렵죠. 근데 어렵군요. 2000 몇 년도까지는 기록을 보관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제보를 기다리겠다는 거거든요. 네. 2025년? 25년인가요? 25년까지는 기록을 봉인해서 갖고 있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 그 사이에 결정적인 제보. 근데 나머지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 일부분도 그래요. 이게 심지어 범죄 죄목이 특수 협박입니다. 네, 특수 협박. 그래서 써 있어요. 조선일보라는 단체 위력을 보여 경기청장 조땡땡을 협박한 행위. 조현호죠, 조현호. 네네. 조현호를 협박한 행위는 2016년 4월 22일 공소시효 7년이 완성되었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 부분. 네. 그 조승원 기자가 제보 부탁한 내용이 과거에 있었죠. 2008년 8월 4일에 고 장재현 씨와 청담동 지하 가라오케 술자리에 장재현, 윤지호 씨가 동석했던 당시 시청률 25% 사극 조연 여배우. 그리고 2008년 11월 3일 새벽 2, 3시경에 압구정 술자리 이후에 다른 일행과 분당 장재현 집까지 데려다줬던 대리기사분. MBC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02-784-4000번으로 제보 전화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 다양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장재현 사건은 저희라도 잊지 않고 계속 달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승원 기자, 정상근 기자, 하하영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